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서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1턴 벌던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주식이 한없이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을 사고 남들이 더 올라간다 환호할 때 분할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8년부터 공포에 지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았다면 지금 얼마나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에는 유명한 CNN 공포 탐욕 지수가 있죠. 이것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비트코인도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alternative.me 사이트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24시간 동안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세계의 심리를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떻게 측정될까요? alternative.me 웹사이트에 의하면 현재 5개의 지표를 가지고 측정되는데요. 첫 번째는 변동성, 두 번째는 시장 모멘텀과 거래량,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 네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지배력, 다섯 번째는 구글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그럼 각각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변동성과 최대의 하락폭을 측정하여 이를 지난 30일 및 90일의 평균값과 비교합니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자들이 시장의 안정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30일 및 90일 연환산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변동성 지표를 통해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높은 수익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변동성은 시장이 안정적임을 나타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모멘텀과 거래량입니다. 시장 모멘텀과 거래량을 측정하고 이를 지난 30일 및 90일의 평균값과 비교합니다.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주황색 막대는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공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매수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23년 9월경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공포 구간으로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며 매수를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탐욕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초 3월쯤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탐욕 구간으로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특히 트위터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 동안 각 코인에 대한 게시물 수와 상호작용 수를 확인합니다.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이는 공공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며 탐욕적인 시장 행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배력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상승하면 이는 투기성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반대로 지배력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더 위험한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크게 하락하며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알트코인의 자금을 분산시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와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포탐욕 지수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트코인 관련 검색 쿼리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최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비트코인은 떨어지는가? 이런 검색어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짜볼까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역대 가격과 공포 탐욕 지수 역대 데이터를 다 뽑아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과연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포탐욕 지수 데이터를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공포탐욕 지수를 확인하고 만약 지수가 공포와 극공포 구간에 있을 때마다 하루에 $100씩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 공포 지수와 극공포 구간에서 매일 $100씩 비트코인을 구매한 데이터입니다. 구매 날짜와 가격, 양, 투자 금액, 총 구매 양, 총 투자 금액, 현재 가치, 총 수익률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1일에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237.29달러였고 $100를 투자해 0.009768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매일 공포 구간에서 $100씩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면서 더욱더 급속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공포 구간에서만 투자했다면 현재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공포 구간에만 투자했을 때의 총 투자 금액 12만 2,500달러의 현재 자산 67만 2,735.26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익률은 449%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매일 $50씩 샀다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총 투자 금액 11만 7,350달러의 현재 자산 51만 4,475.43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익률은 338%입니다. 이제 기간을 다르게 해서 공포 매매와 적립식 투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공포 매매의 수익률이 449%로 적립식 투자의 338.41%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공포 매매의 수익률이 347.82%로 적립식 투자의 270.75%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공포 매매의 수익률이 216.26%로 적립식 투자의 157.13%를 또 다시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공포 매매의 수익률이 105.98%로 적립식 투자의 70.28%를 역시 초과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공포 매매의 수익률이 128.64%로 적립식 투자의 88.90%를 앞지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공포 매매의 수익률이 122.93%로 적립식 투자의 65.98%를 능가합니다. 결론적으로 5년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공포 매매의 수익률 449%이 적립식 투자 270%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S&P 500 성과 85.05%를 3배 정도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포 매매는 매일 $50씩 비트코인을 사는 적립식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이 전략을 돌려보고 7월 8일부터 공포 구간의 블랙락 비트코인 ETF 아이비트를 매일 3주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돈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